전과 45범 풀어준 경찰, 이번엔 사건 소식입니다. 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구자준 사회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 기자,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예, 60대 남성이 지인들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 19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화가 난 남성이 당시 경찰에 여기서 나를 포함해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으니 잡아가라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불법 도박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했는데 왜 체포하지 않느냐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남성이 내가 지금 흉기를 가지고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다시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은 결국 특수 협박 혐의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 이후에 남성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이 남성을 석방시켰는데요.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된 데다 스스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석방된 남성이 화투를 함께 치던 지인들을 살해하고 다음 날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오전 이 피의자가요,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살해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처음에 흉기 들고 있다고 자진 신고 왜 하셨습니까?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과도 평소에 많이 다투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술도 사주고 담배도 하면서 먹고 하고 그랬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에 굉장히 좀 소란한 상황이었기도 했고 흉기를 들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2시간 만에 풀어준 것, 이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할 땐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이상하게 전개됐다는 거를 아마 경찰이 느꼈어야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차적으로는 지금 도박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나갔는데 이제 도박의 증거를 찾지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건 있을 수가 있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재차 신고를 했는데 내가 흉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흉기를 어떨 때 쓰나요? 결국에는 흉기를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연행을 했는데 2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유는 고령이라서 그리고는 주소가 확실해서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이제 어떤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흉기를 들고 재차 신고했으면은 네네. 그 흉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유치 시간이 좀 길었더라면 네네. 그러면 지금 2명이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구 기자, 그런데 이 60대 남성 피의자, 이 전과가 또 알고 보니 상당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은 폭력, 상해 등의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받아서 전과 45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사항은 참고 사항은 맞지만 당시에는 특수 협박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사유를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이 사건 체포한 지 2시간 만에 석방한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직접 수사를 하겠다, 수사 적정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진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제발 지금 전과 45범인데 문제는 폭행과 상해 전과가 잔뜩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고려를 하지 못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려해야 되는 혐의는 특수 협박인데 네. 특수 협박의 동종 전력은 내가 확인을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확인을 못하는 게 정상인가? 외국의 경우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지금 용의자의 전과를 확인 못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유무죄 관련 전과 경력은 사실 킥스 시스템 안에 경찰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유된 전과 시스템을, 전과 기록을 경찰은 내부 인트라넷 폴렛에다가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탑재된 폴렛에 있는 전과 기록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PDA에 그대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지금 특수 협박 이외에 폭력 전과가 45범이고 폭력 상해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면은 2시간만 있다가 돌려보내진 아마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PDA에 만약에 나오지 않고 동종 전력, 예컨대 특수 협박의 전력은 없었고 폭력 상해 전력이 45번이나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정말 열람해야 되는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에게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범죄자들의 전과 경력을 누구를 위해서 그걸 보호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성 피해자가 2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은 피해자에게는 인권 보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과를 열람 못하게 한 게 피해자한테는 인권 보호가 되나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정보라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열람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것이 현실이라면 이거는 꼭 바꿔야 됩니다. 그렇군요.